하는데 언제까지 휘둘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강연자 중에 그 연설 굉장히 유명하게 하시는 김미경이라는 분들 계세요. 아니, 잠수 타는 거는 저는 방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진이 저랑 좀 컨설팅 또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잠수 타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위에 표면을 페인트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밑에는 골마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후시딘을 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아물어가지고 페인트 칠 안 해도 새살이 돋아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컨설팅의 지론인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단판 지어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계속 휘둘릴 거예요. 그런데 그 김미경 그 강사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모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조언은 참고하되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확실하게 그 그림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루나님께서 지금 시기는 지금 시기는 굉장히 부모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는, 근데 이런 선자리는 사실은 처음이지만 이런 부모님과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뭔가를 해야 될 때 부모님한테 이끌림을 당하고, 요거는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하루나님이 살아오면서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큰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리스펙트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한테 모든 거를 이렇게 휘둘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끊어야 돼요. 왜? 특히나 우리 이제 하루나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말 잘 따르는 게 그게 도리예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딘 싸움일 수도 있고 아픈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고2입니다. 직업반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꿈이 운동과 관련된 직업인데 직업반에 가야 될까요? 이런데 일단은 제가 직업반이 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직업반 종류를 왜 나한테 물어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가 막 파악해야죠. 직업반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내가 알아봐야지. 이 친구 누구요? 여기 있어? 아니면 나갔어? 여기 있어, 나갔어? 이 친구 누구요? 나와봐. 우리 채팅창에 나와봐봐요. 아, 우리 머식네야? 우리 머식네 엉아가 요런 얘기를 하면은 혼내. 왜 혼내냐면, 자, 일단 요 질문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일단 클래스가 아니야. 자, 직업반에는 요러한 종류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요러한 성격으로서 요러한 직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인문계로 들어가기보다는 직업반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나중에 제 꿈이 운동과 관련된 직업인데 이 직업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요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머식네한테는 제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하고 다시 안 들어오는 사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미션을 해온 친구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어. 우리 머식네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 직업반의 종류, 그 다음에 내가 꿈이 운동과 관련된 직업이 수천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들이 뭔지, 그리고 그 분야의 탑이 누군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우리 헤이준 TV를 보면서 조금 요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션이에요. 할지 안 할지는 자네의 몫이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학과인데요. 대학원을 가야 할지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이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
들었고 이 질문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답도 냈습니다. 자,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미련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뉘앙스가 조금 더 저한테는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대학원을 가야 할지라고 했는데 대학원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대학원을 가죠. 학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 저희 어머니도 화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화학만 하면은 그냥 싹 휩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화학과가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냥 화학과 나오면 자기가 퀴리 부인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화학과를 나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퀴리 부인이 되지 않더래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교집합을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또리가 뭔가 대학원을 가면 취직 후 대우가 이랬는데 대우는요, 학력으로 대우를 받는 시대는 조만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학력 지상주의였어요. 지금은요 전문성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정보의 시대인데, 자, 원래는 IT 테크놀로지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데이터 테크놀로지래요.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사,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학력이 중요치 않아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요 학력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회계재무 전공하다가 아직 저 학교 졸업 안 했어요. 그리고 졸업 못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시 과감히 안 돌아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아직 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에 있어서 학력이 필요하다면 저는 학력을 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졌을 때 저는 학력을 딸 거고요. 지금은 젊었을 때 저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으로 뛰어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학과를 나온 것도 화학과를 들어간 것부터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으니까 해서 화학과를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선택하고 이미 몇 년 동안 화학을 공부했으니까. 자, 그러면 화학과 콜라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뷰티 쪽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뷰티 쪽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죠. 왜? 뷰티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니까요. 그래서 그 화학과 이 시대에 맞는 DT를 접목시킬 수 있는 뭔가가 뭘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내가 대학원을 가야 할지 취직을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 고민 집어치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학이라는 전문성과 지금 시대가 필요로 것과 어떤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습 나가면 텃세가 엄청 걱정이 되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 제가 전에 배우 생활했을 때 제 그 배우 그 연기를 가르쳐주신 은사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뭐냐면요, 자, 저희가 이제 배우 지망생으로 이제 오디션을 막 지원을 했을 때 오디션이 막 떨어져. 안 돼. 막 자꾸만 나이는 먹어가고 불러주는 데는 없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뭔가 눈에 띄는 게 없고 이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막 연기를 잘하고 연기력을 키우고 막 요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은사님이 굉장히 그 연기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준아, 연기를 하고 아마추어 현장에서 프로페셔널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연기를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연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스텝과의 관계, 제작자와 투자자와의 관계, 갑을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이 진짜 제 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딱 하고 박혔어요. 아, 그렇다. 우리는요, 아, 연기 잘해야지 요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연기를 잘해야 되는 고민은 평생 가져가야 될 고민이에요. 그리고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자, 실습 나가면 텃세가 엄청 걱정이 돼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갖추는 훈련이 지금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그 전문성에 있어서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텃세를 이겨내는 능력, 그 와중에도 함께 가는 능력, 그리고 그런 텃세를 주는 사람들한테 나의 이 전문성을 인정을 받는 그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딱 모여졌을 때 내가 그 분야에 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지만 저도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울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절대 않아요.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초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다 보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충분히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헤이준TV는 ING형 방송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저도 다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텃세를 극복해 나가봅시다. 그래서 이 질문 해주신 분이 텃세를 극복해서 왔으면은 우리가 같이 짝짝짝짝 해주고, 저도 또 오디션 보고 떨어지면 나 오늘 오디션 떨어졌다 하고 푸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오디션 붙었어 그럼 또 같이 이렇게 짝짝짝짝 해주면서 기뻐해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전 바라봐요. 알겠죠? 파이팅하고 텃세 무서워하지 마요. 텃세 무서워하면 그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위대한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하기엔 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얘기를 한다면, 일단 창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그 패기와 열정을 저는 높게 평가해주고 싶고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요, 남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돼요. 남이 다 하고 있는 거를 하면 그건 창업이 아니죠. 그런데 창업이라고 하고 남이 하고 있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한자를 보면 창업은요, 뭔가 새로운 걸, 업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창조해낸다라는 건데,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낸다라는 건데, 그럼 그 직업을 창조하는데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남들이 못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 전 그게 바로 창업을 가진 학생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이거를 1%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인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감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주관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성을 어떻게 내 이 창업 아이템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창조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질문을 하는데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제가 하는 컨설팅은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들이에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알고 있는 얘기를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얼마만큼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느냐, 실천하느냐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냥 힘을 얻었어,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실현해내는 한 주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저희 컨설팅 방송은 매주 일요일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도 저희 굉장하게 다양한 컨텐츠로 매일 밤 10시에 생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컨설팅 방송은 다 유튜브 구아준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구아준을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매일 밤 10시 저희와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안녕.